혁신 기업의 성장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오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자에 대한 지원 확대부터 코스닥 상장 요건 개편까지 다양한 방안이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현장 취재한 정윤영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이번 방안 중에 투자자들이 좀 솔깃할 만한 방안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투자자들의 코스닥 시장 유인을 좀 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최대 3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네. 현재는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해야 개인 투자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요건이 까다로워서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 요건을 벤처기업 신주의 15% 또는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 구주의 35%로 낮췄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을 코스닥 투자로 유인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제공이 되는데요. 네. 국내 연기금이 현물과 선물 간 차익 거래를 목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현재 0.3%인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줍니다. 또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3천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입니다. 네. 이 펀드는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이 1,500억 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 자금을 매칭해 조성합니다. 이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은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최근 몇 년간 자본시장에서 신규 자금을 조달받지 못한 기업 등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와 더불어서 좀 코스닥의 상장 요건도 좀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코스닥 상장 요건 좀 기업의 수익성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네, 기존에는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려면 계속 사업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과 자본 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일정 수준의 시가총액, 매출액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막 그 사업을 시작한 창업 기업의 경우에 단기간의 시가총액이나 매출액이 이 상장 요건에 부합하도록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진에어나 제주항공 같은 항공업의 경우에는 설립 초기에 비행기 구매 같은 대규모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본 잠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성장세가 가파르더라도 영업이익으로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 건가요? 네, 그래서 정부가 코스닥 진입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일단 계속 사업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과 자본 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 이 두 가지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네. 또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네. 이번에 상장 요건을 개편하면 비상장 외감 대상 기업 중에서 약 2,800여 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 대상으로 편입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정 기자, 지난해 테슬라 요건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요건에 충족되는 기업은 카페24 한 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상장 주관사의 풋백 옵션 부담이 조금 이 추진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 풋백 옵션에 대한 요건도 완화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자를 내더라도 유망한 기업이라면 상장의 기회를 주는 이른바 테슬라 요건이 지난해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까지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인 카페24 단 한 곳만 테슬라 요건 적용 기업입니다. 이는 말씀하신 대로 상장 주관사가 풋백 옵션이라는 그런 의무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테슬라 요건이 잘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풋백 옵션이라는 것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후 3개월 내에 주가가 공모가보다 10% 밑으로 떨어질 경우 상장 주관사가 투자자들의 주식을 공모가의 90%로 다시 되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그 상장 주관사의 풋백 옵션 부담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3년 내에 풋백 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상장을 했을 경우 또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것은 그 예를 들면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일 때 이런 기준을 네. 말하는데 그런 기준에서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 풋백 옵션을 면제해 줍니다. 아무래도 이 풋백 옵션이 좀 완화가 된다면 테슬라 요건이 좀 더 활발하게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정 기자가 약간 문턱을 낮춰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설명을 해줬는데 이렇게 문턱을 낮추기만 한다면 조금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올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방안들도 마련이 됐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앞서 설명드렸던 대책들은 코스닥 시장에 진입하는 문턱을 낮춘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이와 동시에 문제가 되는 기업을 쉽게 퇴출시킨다.
퇴출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들도 마련이 됐습니다. 네. 정부는 부실 기업이 조기 적발되고 퇴출될 수 있도록 상장 실질심사 요건을 확대를 하는데요. 현재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운영 중이긴 하지만 이를 더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실 사업을 중단 사업으로 처리해서 상장 폐지를 회피했을 경우, 또 불성실 공시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가 퇴출 요건입니다. 네, 요즘 오늘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가 됐는데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윤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